네, 정치 인사들의 속풀이 시간 1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는 게 임기를 시작한 지 30일 만에 여는 기자회견이에요. 보통은 100일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참 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연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맞습니다. 취임 100일 전후로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다 기자회견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제 기억엔 316일째, 그러니까 이제 취임하고 그 이듬해에 기자회견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비교한다면 굉장히 빠른 기자회견이 맞고요. 형식도 뭐 타운홀 미팅의 형식을 띄어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수평적이고 쌍방향으로 기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또 도입해서, 근데 이게 한번 본 모습이잖아요. 광주에서도 타운홀 미팅 형태로 그 시민분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뭔가 좀 수평적인 그런 형태와 방식을 대통령께서 좀 선호하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례적인 게 맞고, 또 방식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좀 눈에 띄는 기자회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내용이겠죠. 내용일 텐데 이 내용에서 다뤄질 뭐 아주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로만 보더라도 제가 기자여도 물어볼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가장 주목할 만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일단은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을 아마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적인 이미지를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카테고리별로 이 개혁은 성공할 수 있겠느냐, 매듭질 수 있겠느냐, 뭐 등등의 그런 질문들이 당연히 기자들 사이에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문도 또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30일 기자회견에서는 다뤄질 것 같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30일 기자회견은 사실 매달 하는 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아마 기자들도 사실 선호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분기별로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분기별로. 같고, 1년에 너댓 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저 효과, 더 이상 뭐 윤석열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대통령입니다만은,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기자회견 하셨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은 기자회견을 하시면 충분한 소통의 이미지를 또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송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고 계시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분기별로 기자회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박영식 에디터님의 뭐 많이 할수록 좋다는 얘기죠. 제안이었습니다. 내일 이제 기자회견,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기자회견의 제목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대신 국민을 위해서 질문을 해주는 거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국민께 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굉장한 자신감이죠.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은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건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만 전달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불편한 목소리도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인 거는, 나는 그런 불편한 질문들 다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를 이렇게 빨리 만난 것도, 그리고 기자회견도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역대 대통령들 소통을 좋아하는 분들도 100일 이상 걸린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소통을 좋아해도 불편한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좀 피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예전에 그 계곡 상인들 만났던 영상이 다시 또 막 오르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정말 불편한 자리잖아요. 계곡 상인들에게 너네들 나가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는 자리고, 그분들이 와서 화내는 자리인데도 정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빨리 하는 건 역시 본인이 할 얘기가 많다. 그러니까 30일 만에 하는 것도 뭐냐면, 자 그러면 30일 국정 운영한 지 30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또 한 100일 정도 운영을 했으면 뭔가 100일 동안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자 국정 운영 이런 거 해 나간 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30일밖에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0일 동안 너무 많은 걸 하셨어요. 이미 외교 G7도 이미 갔다 왔죠. 이미 야당 대표도 만났죠. 야당 대표 이미 벌써 2번 만났습니다. 야당 네. 대표단까지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 소통 행보도 이미 했죠. 한국거래소도 갔다 오고, 아까 말씀 광주도 갔다 오고, 그리고 민생 행보도 이미 했어요. 현충원 갔다 오면서 시장 들려서 시장도 국민들도 만나는,
보통의 대통령들, 보통의 이 지도자가 한 100일 동안 할 거를 글쎄요 100일도 아니고 좀 넘는 기간이라고 보는데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할 거를 지금 짧은 기간 동안 다 하고 계시거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얘기하는지 앞으로 해 나갈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본인이 느꼈던 들었던 것 갖고도 할 얘기가 지금 너무 많으신 것 같다. 저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하고 분기 한 번 하면 기자들이 너무 힘들걸요. 아, 네. 기자들이 엄청 부담감 느낄 겁니다. 처음에는 많이 만나달라 하지만 너무 또 막상 자주 만나면 네. 부담스러울 거예요.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이야기도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또 눈길을 끄는 게 보통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하면은 순서도 정하고 어느 정도 질문도 미리 받아서 답변도 준비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식 이제 준비 전혀 안 하겠다. 순서도 안 정하겠다.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자유롭게 진행하는 방식을 택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에디터님? 근데 뭐 타운홀 미팅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열려 있는 공개 회견장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대통령들의 기자회견은 뭐 대통령실이든지 특정 장소를 정해서 이 출입하는 기자들이 죄다 앉아 있고 대통령이 단상에서 뭔가를 지목해서 대변인의 도움을 받아서 지목을 하면 그 제사에 손을 들고 질문하는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광주에서 하셨던 타운홀 미팅을 보시더라도 타운홀 미팅 자체가 정치인이나 조직의 리더가 뭐 시민이나 뭐 아주 하급 직원들까지 완전히 열어놓고 모두가 참여한 상태에서 소통을 하는 의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뭐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아까 우리 성춘유 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굳이 뭐 1번 뭐 정치 분야, 2번 사회 분야, 뭐 경제 분야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뭐 정말로 시쳇말로 막 여기저기 중구난방 질문이 들어와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든지 간에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실 거고 이번에 광주 타운홀 미팅도 그랬고 기내에서 한번 기자간담회를 하신 적 있죠. 예. 이번에 G7 다녀오시는 길이었나요? 가시는 네, 길이었던 네.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뭐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임기 초반에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나 등등 뭐 이런 G7에 가는 길에 뭐 다소 적합하지 않은 질문으로 보일 만한 것들도 기자들이 하지만 뭐 그게 또 기자의 역할이니까 그 질문에도 쳐낼 건 쳐내고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대통령이 전혀 뭐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평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질문을 받고 또 국민께 성실하게 응답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여서 뭐 아주 좋은 뭐 어떤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자회견장에 누가 들어오느냐도 지금 이제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한테도 열 것이냐, 언론사 중에서도 뭐 유튜버들도 들어오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일반 시민이나 유튜버들은 또 따로 자리를 마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이 정도로 빠르게 기자회견 한 거면 기자회견은 그래도 지금 일단 대통령실 출입하는 아마 기자들을 대상으로 좀 뭔가 소통을 하시겠다는 걸로 보여지고 예를 들면 유튜버 이제 새로운 언론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런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아마 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오마이뉴스랑 그 당시 되게 최초의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인터넷 언론에 힘을 실어줬던 것처럼 이런 유튜버 언론들과 따로 또 뭔가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대국민 간담회 저는 아마 이런 얘기 올해 안에 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거기서 국민들을 또 만날 기회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누가 들어올 거냐에 대해서 질문하러 들어오는 분들 말고 답변하러 들어오는 분들도 바뀔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떠올려보면 부처 장관들 같이 배석을 시켜요. 네네. 이건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왜냐하면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부처 장관들이 대신 답변하고 대통령이 약간 첨언하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주도하는 타입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부처 장관들보다 본인이 업무 파악 능력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국무회의 때 당신들 답변 못할 것 같으면 실무국장들 데려와라고 하셨을 정도니까 저는 이 역대 대통령들 기자회견에서 못 봤던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에게 약간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다 소화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과거에 경기도지사 하시던 시절이나 성남시장 하시던 시절이나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광주에서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바깥에서 이제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잖아요.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항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뭐 들어오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나가시는 길에 따로 만나서 뭐 메시지를 듣거나
내가 만약에 그것을 들을 만한 기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쪽지를 남겨놓으면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수집을 해서 대통령께 드린다거나 여러 방식을 통해서도 어떤 민원을 해결할 때도 그 민원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쪽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설득이 가능하면 설득을 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불편한 질문이나 불편한 사람들을 어려워하기보다는 일단 열어놓고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반인들과 유튜버들과 관련해서는 저도 뭐 성시훈 위의장님 의견과 뭐 동일하긴 합니다만은 다만 이제 그런 시간들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결정은 된 건 아닌데 그 내용은 좀 기다려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유튜버들이나 일반 시민 회견장 출입은 열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